여보, 이제 슬슬 회사 다니기도 힘들지 않아? 배가 많이 불러오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긴 해도 아직은 괜찮아. 우리 회사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도 절대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다녀야지. 아니, 진짜 이상하네. 요즘 육아휴직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다고? 몰라, 우리 회사 사장이 완전 또라이잖아. 육아휴직 신청하면 그냥 회사 폐업하고 사람들 다 잘라버린다고 했대. 지금까지 여직원들 임신하면 알아서 눈치껏 그만뒀어. 어이없다, 정말. 어디 신고라도 해야 하나? 됐어. 괜히 그랬다가 열심히 다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갈 것 같아. 사장이 완전 금수저라 자기는 회사 당장 폐업해도 아쉬울 게 없나 봐. 제정신 아닌 인간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그럼 어차피 그만둬야 할 거면 일찍 퇴사하고 쉬어.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잖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무가 부르더니 출산 예정일 언제냐 물어보더라고. 이번 달에 그만두면 퇴직금에 200만 원 더 얹어서 준다고 하는데 내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사장이 빨리 그만두게 하라고 난리인가 봐. 그래, 그냥 그 돈 받고 그만둬. 어차피 애 낳으면 쉬어야 하는데 두어 달 일찍 준비해서 나쁠 거 없지.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 다닌 거만 몇 년인데?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도 추가로 얼마라도 준다고 할 때 그냥 나와. 대충 분위기 보니까 당신이 괜히 한두 달 더 다니겠다고 하면 못 다니게 하려고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전무가 그러더라. 그냥 지금 돈 받고 퇴사한 다음에 애 낳고 쉬다가 2년 정도 애 키우고 재입사 신청하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괜히 몸도 무거운데 무리하지 말고 내일 출근하면 그만두겠다고 해. 알겠어. 이번 달 월말까지만 한다고 해야겠다. 이번 달 말까지 할 것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인수인계하고 그만둔다고 해. 회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데 뭐하러 월말까지 해줘? 알았어. 내일 전무한테 다시 이야기해볼게. 저는 직원 숫자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업무량이 적고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칼퇴근을 하는 곳이에요. 회사의 총 직원이 20명인데 임원들이 10명이 넘고 전부 사장의 가족들 형제들이라 사실상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이 대대로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이라서 다들 이름만 올려두고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직원들도 형식상의 업무만 대충 하는 거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곳이에요.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장이 다른 건 몰라도 육아휴직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길래 그냥 퇴직금의 위로금으로 얹어준다고 할 때 조용히 그거 받고 제 발로 나왔어요.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다시 복직할 때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이미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복직한 다른 직원도 있어서 저도 그럴 생각으로 사직서 쓰고 그만두었죠.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 시작한 이후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아직 애 낳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어? 저희 회사가 좀 유별나서요. 일찍 그만두면 퇴직할 때 조건도 더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면 뭐 하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일을 했어야지.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그때 다시 회사 복직할 수 있대요. 괜히 안 좋게 나갈 이유 없잖아요. 너는 그 말을 믿니? 나가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 버텼어야지. 아니, 이미 저 말고도 애 낳고 3년 뒤에 복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나는 너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애 낳고 나면 당분간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 다 된 거고.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출산 준비 열심히 하려고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어떻게 알아서 한다고? 아무튼 알겠다.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내가 진짜 그때는 가만 안 놔둘 거야.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알아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빌려달라 하겠습니까? 남편이랑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도 충분히 있고 제가 2년 정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우리 부부가 돈 떨어질 일은 없어요. 애초에 사치 안 부리고 아껴서 사는 사람들이라 생활비를 얼마든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잔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아이 보며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아이 2살 때까지는 집에서 같이 있어줄 예정입니다. 나중에 다시 예전 회사로 복직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때 제 자리가 없어졌다 해도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남편도 제가 집에 있으니 더 안정되는 것 같다 하고 돈만 많으면 평생 제가 집에서 아이 보며 살림했으면 좋겠다 하네요. 저도 물론 그러고 싶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진 않아서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다시 일하러 나가야죠.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간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 언제 일하러 나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니? 아직 애 낳고 반년도 안 지났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갈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이제 몸도 다 풀렸잖아.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회사 다시 나가라. 말 바뀌기 전에 빨리 다시 일한다고 해. 저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나가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을 속셈이야? 내가 TV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 다 그런다며? 뭐가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 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놓고 애 핑계대면서 일도 그만두고 기생충처럼 돈만 빨아먹는다더라. 너도 그런 개념 없는 것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지금도 돈 있어요. 그리고 애 키우는데 남편 돈 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아주세요. 그럼 너가 내 아들 돈 축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몸 풀렸으면 빨리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희 남편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때마다 남편이랑 사는 게 버거워요. 만약에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전부 어머님 책임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 누가 이혼하라고 했어? 그냥 너도 한 사람 몫을 다 하라는 거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빌부터 산다고 생각 안 해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어떻게 빌부터 사는 건데요? 일단 남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걔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니? 너 나가서 일 좀 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듣기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따가 남편 오면 이야기해보고 이혼을 하던지 어머님이랑 연락을 끊고 살던지 해야겠네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 아들이 누구 편 들 것 같은데?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이었죠. 자기 부모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도움 준 것 하나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저보고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번호 핸드폰에서 차단해버렸고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며칠 전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현관문도 안 열어드려서 밖에서 문만 두드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손주 키우는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 눈에 안 띄도록 인연 끊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여보,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바로 지방에 출장 가야 할 것 같네? 아마도 일요일 저녁이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출장을 보내는 미친 회사가 어디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 진짜라니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오성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만. 아무튼 지금 당장 출장 준비해서 내려가야 하니까 집에 못 들릴 것 같아. 지방 현장이 너무 바쁘고
전화통화도 잘 안 될 거야. 올라와서 내가 연락할게. 주말에는 집에서 아이랑 놀아주기라도 해야지. 돈만 벌어다 주면 아빠 역할이 끝이야. 당신, 저번 주에도 부장님이랑 골프 쳐야 한다면서 주말 내내 안 들어왔잖아. 너 진짜 사람 눈 돌아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골프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나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나한테 신경 써달래? 우리 애한테나 좋은 아빠 되어달라고. 평일에도 맨날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주말마다 약속 있어서 외박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진짜 당신 회사에서 주말 출장 시킨 게 맞는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 됐어.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출장 갔다 와서 이야기해.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띄게 소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아이가 생겨버렸고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쉬고 있을 뿐인데도 남편은 집에서 논다고 저를 무시했고 집안일이나 육아 그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이 첫돌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매일같이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의심 못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이혼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무슨 헛소리야. 나 아직 육아휴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나가서 여자를 만나든 말든 지금은 절대 이혼 못해. 우리 애가 좀 더 클 때까지는 밖에서 뭘 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살아.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자꾸 이래봤자 너만 힘들어지고 너만 비참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더 비참해질 일이라도 있겠니? 당신 맨날 출장 간다 하고 다른 약속 있다고 외박할 때마다 그 여자랑 있었던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고 우리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만 참아. 그 뒤로 이혼을 하건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하건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아, 진짜 너는 꼭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더라.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 집에 있는 거 자체가 숨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 빨리 이혼해. 뭐? 또 애가 생겼다고? 너는 집에 있는 이 아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밖에서 다른 여자랑 또 애를 만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우리 부모님도 진작부터 다 알고 계셨고 이 집을 위자료랑 양육비 대신 너한테 주고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나만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소리야. 너도 여기서 조용히 끝내면 집 한 채 생기니까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우리 집 사정 알겠지만 더 해봐야 뜯어낼 것도 없어. 그나마 나는 그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너한테 집 주고 가도 괜찮은 거지. 이게 내 전 재산이라는 건 너가 가장 잘 알잖아?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은 받던지 말던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길게 끌지 말고 바로 다음 주에 합의 이혼하고 끝내자.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는 술집을 2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랑 낡은 중고차 한 대가 전부라는 것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짠해봐야 나올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집을 받는 대가로 다른 조건 없이 양육권 받고 남편이 친권 포기각서까지 쓴 뒤에 이혼에 합의해주고 말았어요. 최소한 아이 20살까지 양육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긴 재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 여자 뒷바라지하면서 살 생각이라서 수입도 없을 거랍니다. 양육비 받아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혼했고 그 뒤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정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아이는 잘 키우고 있고 저도 직장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 오성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얼마나 컸을까
사진 보고 싶다.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라. 오성이가 왜 당신 아들이야?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자꾸 짜증나게 하면 번호까지 차단해버릴 테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내가 오성이 친아빠인 건 맞잖아. 나중에 우리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어쩔 셈이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알아서 살아.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지금 와이프가 밖에서 돈 버니까 나는 집에서 혼자 살림하고 아이 보고. 또 너도 들어서 알 거 아냐? 우리 딸이 몸이 좀 불편한 거. 그게 나랑 대체 뭔 상관인데. 이혼한 뒤로 오성이 생일에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화 한 적 있어? 이제 와서 재혼 생활이 힘드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다시 합실까? 내가 예전처럼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오성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있는 편이 낫잖아? 나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애 엄마는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나는 하루 종일 아픈 애 때문에 시달리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자꾸 우리 오성이 생각만 나고 오성이한테 못해준 게 생각나서 미안해 죽겠더라고. 우리 애한테 당신이 진짜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앞으로 다시는 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 너무 매몰차게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들어봐봐. 그때는 지금 애 엄마가 아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이혼한 경력 있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도 애초에 시작도 안 했지. 이혼한 경력이 뭐가 어때서? 나도 너가 바람 피는 바람에 졸지에 이혼녀가 됐는데 전부 너가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이라 생각해. 더 이상 이딴 연락 받고 싶지도 않다. 그동안은 혹시나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애 아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당신 번호 그대로 놔두고 있었는데 이젠 차단해도 될 것 같네.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애 얼굴 보고 싶고 오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니까? 여보, 제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이야기 듣고는 있는 거야? 저 인간은 몇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애 낳고 감당 못하면 도망치는 것이 취미인가 봐요. 저랑 헤어지고 몇 달 뒤에 그 여자와 바로 재혼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이미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남자 쪽에서 데려간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크게 상관없었는데 그 여자와 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프더니 결국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해서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래요.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전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저랑 우리 아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다른 여자 좋다고 애까지 생겨서 이혼한 전 남편을 지금 이 와중에 다시 받아주게요? 아마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자기가 힘들어지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면 또 저랑 아들을 내버리고 도망칠 놈이에요. 한 번 그랬던 인간이 두 번, 세 번이 어렵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 올 일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그 인간이 천벌을 받길 매일 기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